답이 뭐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6팩을 네. 6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나요? 1, 2 과정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지? 국어 1, 국어 2가 순서 정해져 있고, 맞죠? 수학 1, 수학 2가 정해져 있고. 이해 가요, 안 가요? 넘어갑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예서하고 병원이? 어? 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자, 최단거리 문제로 갑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방법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를 이제 우리가 풀 때 초등부터 어떻게 풀었지, 이거? 초딩 방법. 노가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맞아, 안 맞아? 요전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요전까지도 한 가지, 요전까지도 한 가지. 요전까지 몇 가지야? 한 가지 다음은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다음은 세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다음은 네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다음은 세 가지. 세 가지 다음에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다음에 10가지. 더하면 네 가지, 10가지, 5가지. 더하면 20가지. 더하면 뭐 35가지가 됩니다. 라고 초등학교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풀 수 있었다. 근데 이 초딩 방법이 중요하기도 해. 왜냐하면 이제 물을 만나거나 길이 끊기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초딩 방법으로 풀 거예요. 정수가 풀면 너무 계산이 길어져서. 하지만 아무 걸림돌이 없는 문제들을 좀 빨리 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모양을 이렇게 해볼게. 가로의 모양을 문자 AA라고 해볼 거야. 세로를 문자 BB라고 한번 해볼 거거든. 오케이? 어떤 경로든 상관없이 이제 아무 경로나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칠해볼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저 빨간 경로 보이죠, 여러분? 저 빨간 경로는 문자 AA, BB, ABA와 같은 거야. A, A, B, B, A, B, A가 저 빨간 경로와 일치하지. 맞죠? 자, 그럼 봐봐. 우리 그러니까 A 문자 4개와 B 문자 3개를 배열하는 그 어떤 방법을 고르더라도 여기에 최단 경로와 1대1 대응시킬 수가 있어. 아닌가요? 왜냐면 이 점에서 요로 가든 A로 출발하고 B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첫 번째 A 아닌 B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 점에서 A로 가든 B로 가든 또 선택지가 A 아니면 B를 쓰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A점에서 B점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와 A 문자 4개와 B 문자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개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오케이?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팩을?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누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약분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남지? 6이 약분되면 얼마? 35가지가 바로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최단 경로의 수를 같은 문자 순열로 해석하여 1대1 대응시켜서 경우의 수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를 또 만나게 돼. 특정한 점을 지나가야 될 때가 생겨요, 여러분.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점 P를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와 반드시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P를 반드시 지나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 A에서 P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놈에다 곱하기 P에서 어디까지?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A에서 P까지를 볼까요?
가로 몇 개예요? 3개. 세로 몇 개예요? 2개니까 이 식기는 5팩을 몇 팩 몇 팩으로 나누면 된다? 3팩 2팩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보이는 거야. 이해되지? 자, P에서 B까지는 가로 2개, 세로 1개인가요? 3팩을 뭐로 나누면 돼? 2팩으로 나누면 된다가 바로 찾아지는 거죠. 어렵지 않지? 두 번째는 P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풀어.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 여사건으로 풉니다. 이 경우. 전체 경우에서 1번의 경우수를 빼는 거지. P를 지나는 거에 반대는 지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살짝 꼬여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P가 있고 여기 Q가 있어. P도 지나고 Q도 지나는 건 쉽지. 너무 쉬워. 그건 너무 쉬워. 안 하겠습니다. P도 반드시 지나고 Q도 반드시 지나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 그치? P와 Q 중 적어도 한 개를 지나는 경우 너무 어려워지지? 너무 어렵나? 뺄게. 이건 빼자. 지금 개념하는 놈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네.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때 해줄게요. 알겠죠? 케이스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해봐. 그 외에 이제 다른 거 예를 들자. 호수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 공사 현장이 생긴다던가 호수가 있어서 막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 뭐가 있어? 호수가 있어. 호수가. 그럼 저는 못 지나가는 거야. 이해가죠? 그럼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점을 찍어야 돼. 요 놈은 넘어가려면 반드시 요 두 점은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요 점을 지나갈 때, 요 점을 지날 때 중복이 일어나. 점을 요렇게 찍어야 돼. 그게 어려워. 백날 설명인데 애들은 맨날 선생님 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노가다 떼야 돼요. 노가다를 떼요. 이게 숫자 써야 이게. 충분해. 빠르잖아. 얼마나 빨라 계산이. 어려울 게 없어. 무슨 말인지 가지. 일로 굳이 내려갈 필요가 있어 없어? 최단거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얼마? 33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가죠? 이런 문제는 초딩으로 풀어도 된다. 근데 이제 학교생들이 강조를 해. 얘들아 이거 초딩 방법으로 풀면 안 돼. 점 찍어서 반드시 풀어. 그렇게 해서 서술형 낼 거야 라고 하는 학교들이 가끔씩 있어. 그런 학교만 그렇게 풀어. 왜? 이게 수능이 나오지도 않아. 어차피. 그러니까 학교 내신만 피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가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점 찍는 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왜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시키는 한참이 걸려. 봐봐. 요 점 찍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경우와 요 점까지 오고 요 점에서까지 가는 경우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또 여기서 또 찍어야 돼. 이 길이 바로 안 만들어지니까. 한 방에 계산이 안 되는 거. 어려운 문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방에 다 계산이 되지만 여기는 지금 얘까지 길이 안 되잖아. 그지? 다 점을 다 이렇게 찍어야 돼. 선생님도 그렇게 풀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렇게 풀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초딩으로 풀어. 지금 봐봐 여러분들. 넘겨봐. 유형파야. 여러분 책에 막 순서를 점을 찍어서 막 푸는 걸 설명해놨어 안 해놨어? 막 풀이가 정말 자세하게 해놨지. 무슨 말인지 가죠?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고 백날 그렇게 선생님이 해줘봐야 학생들 다 그냥 이렇게 푼다고 전부 다. 여러분 선배들도.
학교 내신에서 점 찍어서 풀어라고 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 정말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초등 방법으로 풀어도 충분히 하다. 이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숫자 바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제 8번에 1, 2번을 너희들이 한번 초딩으로 풀어봐 지금. 초딩으로 풀어. 예제 8번. 초딩으로 일단 풀어봐봐. 점 찍어 풀면 더 힘들다. 소리가 길어지고 초딩으로 푸세요. (1번이) 초딩이 잘 안 되나 또? 경험이 초딩 돼? 네. 1번은 초딩이 돼? 도영이는? 2번이 어려운데요? 2번이 어려워? 네. 1, 2 그대로 올라가고 1, 2 더하면 3, 3이 더하면 5, 5가 되고 1, 3 더하면 4, 4 더하기 5는 9, 5 더하기 9는 14. 어떻게 푼지 알겠지? 이렇게 풀면 돼. 2번이 왜 어려워? 호수 있잖아, 호수. 아까 호수 해줬잖아. 잘 안 돼. 호수 잘 그려야 되네. 이게 돼 있잖아, 도영아. 여기 한 가지 아니야? 여기 한 가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여기 한 가지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 등기 다음 얼마? 2가지, 3가지, 2가지 그대로 가는 거야. 5가지. 이 5가지 또 넘어와, 안 넘어와? 얘도 계속 5가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A에서 어디 봐야 돼? 여기로 가는 게 아니지. 일로 가는 거야, 지금 얘는. 그치? 여기 다시 또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여기 몇 가지? 5가지. 얘도 몇 가지? 5가지. 이 둘이 더하면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10가지가 된다. 이해가죠? 점 찍히는 거 순서에 따라 잘 풀면 됩니다. 일단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봐. 표현 바꾸기 7-2에 2번 풀어봐. 7-2에 1, 2번 다 풀자. 1, 2번. 원순위를 못 들어가겠는데 이거. 천천히 하자고. 배운 부분 예제와 유제들을 싹 다시 풀어. 알겠지? 싹 다 다시 풀어서 모듈까지 풀어갖고 와야 알겠죠? 풀어졌던 것들도 다시 복습 차원에서. 너희들이 안 풀어보면 내가 프린트를 다시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싫으면 풀었던 거 다시 푸세요. 정규반 숙제도 있을 거라서 선생님이 숙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얘도 그지 같죠? 1번. 뭐로 풀면 제일 편해? 그냥 초등으로 풀어. 초딩 빠르다고 생각보다 얘들아. 그치? 초딩 방법이 생각보다 이걸 뭐 100칸, 200칸을 내겠어. 100칸, 200칸 내면 빠른 방법도 어차피 어려워. 맞아 안 맞아? 점치고 푸는 그냥 초딩으로 풀어. 원래 이게 점치고 풀려면 얘를 제외해야 되잖아 지금. 이걸 제외 얘도 못 가는 거잖아. 그럼 저걸 여기다 막 찍어야 돼 지금. 찍어서 가는 거. 너무 복잡해 지금. 2번인지 좀 어려울라나? 2번 풀어봐. 얘들아, 이 문제는 이렇게 가면 될까 안 될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최단거리라네. 그럼 얘가 짧아? 이렇게 가는 게 짧아. 얘를 반드시 지나가라는 얘기야. 최단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얘는 반드시 얘를 지나가야 되는 문제야. 최단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최단거리라고. 이해가요? 결국에 얘를 P 잡고 Q 잡고 풀면 돼, 안 돼? 얘는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A에서 P 갔다가 P에서 Q는 한 가지니까 Q에서 P까지 풀면 돼. 답은 4팩. 어떻게 풀어요? 요점 요소까지 A, P점까지 4팩, 2팩, 2팩 맞아? P에서 Q는 몇 가지? 한 가지. Q에서 B는 두 가지야. 맞아요? 충분히 가니? 개념 넓히기 뇌들이 고민해보고 예제, 유형도 뇌들이 풀어 넘겨. 예제 9 원순열 나갑니다. 조금은 나갈 수 있어. 우리 치울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힐 원순열이 등장해. 원순열은 뭐냐면 원탁에다가 숫자를 배열하거나 사람을 앉혀보자라는 뜻인 거거든. 원순열의 핵심은 뭐냐면 회전했을 때 회전 시 중복이 일어나. 회전했을 때 같은 놈이 생길 수 있다고. 그걸 고민하면서 풀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4명의 그룹 회장이 만나서 저녁을 먹나. 근데 이 회장들이 다 지랄 같은 사람들이라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90도를 이루면서 앉아야 되는 사람들일 거야. 4명이. 그러면 A 회장과 B 회장이 완벽하게 90도로 앉고 C 회장도 완벽하게 90도 D를 탁 수직을 이루면서 딱 앉는가 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앉아서 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은 4명이 일렬로 앉으면 몇 팩이야 여러분? 4팩토리얼이야. 그치? 근데 원에 앉으면 얘가 90도 회전한 요놈하고 같은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일까요? 요 경우하고 같은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칭이 되게끔 앉았기 때문에 회전 90도 회전을 4번 하는 경우들이 다 똑같아지 안 똑같아져?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실제로 앉는 모든 경우의 수는 24가지가 아니라 뭐? 24가지를 뭐로 나눠야 돼? 4로 나눈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그러면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 원순열을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고정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원순열을 해석할 때 고정을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이 고정해서 푸는 걸 많이 쓴다.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단연간의 문제를 풀어본 경험에 의하면 고정을 해서 푸는 게 그 뒤에 지랄연병하면서 문제들이 계속 막 뭔가 더 붙는단 말이야. 원순열인데 뭐 조건 또 주는 거야. 뭐 회장은 부부끼리 안 돼.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아서 따라 떨어져 앉아야 되고, 이 부부는 사이가 좋아서 맨날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부는 자기가 붙어있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이웃해야 된다. 막 이런 조건을 주는 거야. 또 다각형 순열까지 또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막 말이 계속 부연이 붙어. 그런 부연이 붙은 문제를 풀 때 고정을 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해석하기가 깔끔하더라. 선생님 경험상. 고정을 해서 푸는 걸 좀 강조를 하고, 두 번째는 중복수로 나누는 거야. 해석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있어.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해 볼 거야. 첫 번째 방법으로는 원래는 이 원순열을 직순열이라는 표현이 나와.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직순열. 일반적으로 직선에 배열하는 순열을 직순열이라고 선생님 이름을 칭할게. 지금부터 알겠지? 직순열인 사팩을 얘를 이렇게 돌려도 A가 여기 오나 A가 여기 오나 A가 여기 오나 그 네 가지가 다 동일해 안 동일해? 동일한 경우가 되니까 중복수 4로 나눈 3팩토리얼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중복수로 나눈 거야. 중복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 네 가지가 똑같을 거니까 중복수로 나눈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A를 고정해버리는 거지. A라는 회장이 이 네 개 자리 중에 어딘가에 앉을 거 아니야. 근데 어디에 앉더라도 어차피 다 똑같은 경우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게 직관적으로 오잖아. 그럼 A를 그냥 앉혀버려. A를 고정해놓고 나면 고정하면 직순열이 된다. 고정하는 순간 잘 봐요 여러분들. A를 고정했는데 B가 여기 올 때와 B가 여기 올 때 같아요 달라요? 달라. 원순열이 헷갈리거든.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런 얘기해. 오른쪽과 왼쪽을 보라. 어떤 기준을 정했어. 사람 A라는 사람을 정했는데 왼쪽에 B가 올 때와 오른쪽에 B가 올 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거야. 학생들이 막 돌리다 보면 이게 같은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일까요?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오른쪽 왼쪽을 보는 거예요. 특정 기준을 잡아서 왼쪽 오른쪽이 어떤 기준에 왼쪽이 달라지냐? 그럼 무조건 다른 경우야. 내 왼쪽에 B가 왔을 때 내 왼쪽에 C가 온 경우 무조건 다른 경우지. 내 왼쪽에 손동열이 밥 먹는 거랑 이종범이 밥 먹는 거랑 다르잖아. 이미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고정을 했어.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무슨 순열이 될 수밖에 없다? 직순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고정하는 순간. 나머지 칸의 배열은 뭐? 직순열처럼 풀어도 무방한 거야. 알겠지? 같은 문자가 있지는 않을 때. 같은 걸 문자를 배열하는 건지 교육과정에 사라지겠지만. 그래서 고정하는 순간 이 세 명의 배열은 3팩입니다라고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 그래서 원순열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N개의 원순열 N-1 팩토리얼이라고 적혀있는 이유야. 중복수 N으로 나누나 고정을 해서 푸나 N-1 팩토리얼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갔니?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갈 거야. A, B, C, D 4명이 원탁에 앉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A와 B가 마주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A와 B는 서로 마주보고 싶은가 봐. 사이가 좋아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고정을 해버리세요. 이렇게.
BA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해요? A 돌리면 똑같잖아. 그지? A, B가 있는 거 돌리면 어차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경우 무조건 만들어. 잘 봐. 잘 이해가 안 가지? 봐봐. A, B에서 C 이렇게 D를 앉힌 경우가 B, A를 고정했어. 근데 여기 뭐 C가 왔고 D가 왔어. A 입장에서 왼쪽에 누가 있어? C가 같은 걸 썼잖아, 선생님. 자, A 입장에 왼쪽에 C가 있지. A 입장에서 뭐가 있어? C가 있다. 그러니까 A, B로 고정을 하나, B, A로 고정하나, DC 않고 CD 않고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길 건데 어차피 어떻게 되나 이 경우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A, B가 자리 바꾸면서 고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원수는. 고정하는 순간 얘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2패까지가 생겨. 무슨 말인지 가죠? 두 번째 문제는 A, B가 이웃하고 싶어요 볼까? 원수절인데 A, B가 이웃하고 싶대. 똑같아 얘도. 그냥 A, B 고정해버려. 동그라미 두 개가 남아 안 남아? 남을 거야. 답이 2패까지일까요?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 왼쪽. A의 왼쪽에 누가 있지? B가 있어. 얘는 A의 오른쪽에 B가 있잖아. 다른 경우라는 걸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알겠죠? 원순열이 헷갈릴 수 있어. 왼쪽 오른쪽을 갖고 구분하라. 그럼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럼 결국 이 문제는 2패 곱하기 뭐가 돼? 2가 돼서 4가지가 돼. 무슨 말인지 가셨죠? 그래서 마주 보는 거, 이웃하는 거, 원순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정리 좀 해봐. 원순열. 다각형 순열은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일단 개념을 좀 하고. 목요일날 똑같이 1시부터 수업입니다. 배운 부분까지 예제, 유제를 싹 다 풀어오세요. 다시 푸세요. 선생님 풀어준 것도. 다시 풀어도 안 풀린 것들도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받을 겁니다. 뒤에 가서 보충을 하더라도 앞부분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나갈 거니까 알겠죠? 뒤에 통계 쪽과 시간이 모자라면 보충하면 되지 뭐 방학인데. 보충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일찍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시에 할 걸 12시에 하면 되고. 그치? 11시에 하면 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지? 앞에 진도를 빨리 빼진 않겠습니다. 천천히. 이 경우의 수 쪽이 안 되면 확률을 아무것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요. 확률과 통계가 이과 미적분보다 쉬운 건 맞아. 하지만 쉬운 건 맞지만 만만한 건 아니야. 공부 양적 자체가 적은 것 뿐이다. 미적분은 공부의 분량이 학통에 비해서 한 10배가 된다고 보면 돼. 똑같은 점수를 내기 위해. 근데 학통이 이걸 더 쉽다고 볼 수는 없어.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려울 때도 되게 많다. 그래서 공부 분량 자체가 다른 거지. 마냥 쉽다고 할 수는 없다. 경우의 수가 안 되는 애들은 학통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정리해봐, 차근차근. 그래서 고정해서 뭔가를 해석하는 이 방법들에 대한 연습이 좀 잘 이루어지면 원순열도 극복이 될 겁니다. 학생들이 항상 헷갈리는 이거야. 이게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그려보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누군지를 살펴보세요. 오늘은 충분히 다 잘 됩니다. 적어도 될까요? 다 적었니? 자, 문제 좀 풀어볼게. 숙제는 유형 9까지를 한번 풀어갖고 와봐.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문제 풀어야 되니까 공부를 풀어야겠어. 자, 1번. 남자 3명, 여자 3명이야, 여러분.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6 빼기 1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치? 6명의 원수열인 거니까. 맞죠? 5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2번 읽어봅시다.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남자는 남자 3명을 몇 명 취급해야 돼? 1명 취급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리고 그 남자 3명의 자리 바꿈도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럼 몇 팩이야? 3팩일 거예요. 남자 3명을 한 명 취급하면 몇 명이 되는 거야 총? 4명이 되는 거지. 그럼 4명의 무슨 수열? 원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몇 팩이야 이건? 3팩. 그 안에 남자들끼리 자리 바꾸면 다 달라져 안 달라져? 무조건 달라지는 거야. 왜?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답은 3팩 곱하기 얼마? 3팩. 36가지가 답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3번 문제 읽어볼까요? 남녀가 교대로 앉는 방법이. 자, 여기 3번을 이제 별표 쳐놓고. 남녀가 교대로 앉는데, 이럴 때는 남자든 여자든 먼저 앉혀. 남자를 먼저 하면 얘는 무슨 순열일까? 원순열이 될 거야. 그치? 그 남자들을 배열했어. 남일, 남이, 남삼을 안 치는 순간 뭐가 돼버릴까 얘들아? 고정이 돼버려. 남자 1, 2, 3이 정해지는 순간 그 뒤에 여자가 앉으려고 보면 무슨 순열이 된다? 직순열이 된다. 남자 먼저 원순열을 하고 나면 나중 여자. 얘는 무슨 순열이 된다고? 직순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답은 몇 팩? 2팩 곱하기 3팩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왜? 아 맞네요. 남자 3명의 원수냐. 이해가지? 2팩. 그리고 여자가 나중에 앉으려면 몇 팩? 3팩이 되는 거지. 이해가요 안 가요? 나머지 표현 바꾸기 아까 부비 이웃하고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다 설명해줬어. 그죠? 근데 색칠하기 문제가 있는데 유제 9-3까지만 할게. 유제 9-3을 풀어보자.